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용 의원입니다. 소방서비스 제공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개사 및 축사 등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총괄해 주신 서울시의회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최고의 스타 정진술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개회사를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3년 9월에 처음 국회에 발을 디뎠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그 소방국 소관이었다가 2004년 6월달에 그 소방방재청이 처음 개청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었고요. 이 소방과 재난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그 소방방재청의 그 조직과는 다르게 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이 청의 개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현장에서는 좀 현실과 괴리된 그런 좀 식으로 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아마 세월호가 하면서 국민안전처가 그때 그 생기면서 그 밑에 그 중앙 그 소방 본부 중앙 소방본부가 생겼었고 2017년도에 다시 소방청이 생겼고 그리고 2020년 4월 1일 날 저희가 국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그 기억 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구였더라? 그 남상호 그 소방방재청장이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조성환 차장님이 그때 청장 대행을 하시고 있었는데 그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밝혔다는 유머로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압력을 받아서 좀 본인이 이제 사직서를 명예퇴직을 신청하시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직화를 원했었는데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직화가 됐거든요. 근데 국가직화는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출발이고요. 국가직화가 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우,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및 기능을 좀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고 현 상황에서 지금 국가직 형태와 지금 지방직 형태가 이원화 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앞장을 서면 아마 다른 시도까지 모두 이렇게 파급이 돼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소방 이 행정에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그 정문호 우리 소방청장님이 그 서울 그 소방재난본부장 하실 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제 국가직화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서울 소방이 다른 그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나은 대우와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그게 나은데 국가가 직화됐을 때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는가 그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저기 성음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은 상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앞장서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제시해준 토론자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후에 그 행감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한테 말고 우리 저기 이끌어주신 우리 성음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효루 본부장님 그리고 다른 우리 토론자분들 아마 이따 축사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최대한 소중하게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진술 의원님이 자장을 맡으셨는데 상향 평준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잘생긴 위원장님 성엄재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개선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회사에서 정진술 의원님께서 짐을 좀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고 계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피와 땀이 어린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를 소관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결실을 이룬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나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상이했고 결과적으로 소방 안전 서비스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조직 구조를 체계화해야 됩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국가직화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촘촘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헌신하고 계실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우리 신여루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소방재난본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47년 만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의 오랜 수건이 결실을 맺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축하할 계를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미 있는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소방특별회계가 법제화되어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소방 전문병원과 수련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여 시도의 대응 가능 범위를 넘어서자 전국의 구급차 150여 대와 대원 300여 명이 대구로 집결하여 확진 환자 8천여 명을 이송하여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 간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는 일사불란한 시스템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조직의 일원화와 부족한 소방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기에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의 발전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성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소방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신뢰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에서 혁신행정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낙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소방국까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업무를 한 거의 3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국가기구의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아까 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화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은 각 시도 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 같이 좀 많은 토론과 대화를 거쳐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으면은 소방청도 거기에 잘 부응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년 동안 국가기 담당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국가기 도대체 왜 시작됐고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놔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48년부터 보면은 국가직 했다가 다시 지방직 했다가 기초 사무도 했다가 또 다시 광역 사무로 왔다가 지금 현재 신분은 국가직인데 업무는 국가하고 광역이 같이 하는 이런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가직 상을 보면서 이렇게 해외 유세 사례를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48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방향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각종 사고가 분명히 복잡해지고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소방에서 담당을 하되 이게 이제 소규모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초에 있던 나라들은 광역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역 체제로 있었던 나라들은 다시 국가가 일부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런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 나라도 상당 부분 다른 세계의 유수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한 기조로 소방 행정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년도부터 17년 아까 소방청 신설하고 20년 국가직이 이제 시행되는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된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도대체 소방 사무가 그러면은 이게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화재 예방 구조구급은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서장애가 개별 법률에서 사무의 정의를 정해 놓으면은 또 그걸 국가 사무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그 인용된 자료들은 한국지방자치 학회에서 2012년에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고요. 2008년에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방사무는 명확하게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현행 법률에서 정해진 행정 주체를 구분하여 분류를 했을 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그리고 공동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사무다라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소방청으로 개청을 했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은 한 12만 명 정도 되고 해경이 1만 명, 저희가 지금 6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재 뭐 본청 직원이 뭐 경찰은 1,000명, 해경은 뭐 390명, 저희가 183명. 이게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당장 소방청은 인원은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시도에 있는 현장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부서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라는 말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정책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인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6만 1,000, 이건 이제 올해 9월물 기준입니다. 6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중앙에서 750명, 시도에서 한 6만 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부분인데요. 여기 올해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을 보시면은 저희가 한 5조 5천 정도, 소방 예산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한 약 4조 정도. 서울시도 지금 한 8,700억, 인건비가 그 중에 한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소방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충당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뭐 사업비도 기본 경비 빼고 실제로 순수 사업비 정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소방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직의 필요성은 실제로 말한 것은 뭐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대구 마루나 화재도 그렇고 중요한 화재에 보면은요 시도에서 그렇게 응원 조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 총력 체계가 거의 좀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대응 단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과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분명히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동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를 국가 사무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소방 사무의 특성상 100% 국가 사무는 아니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소방 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찾는 와중에서 일단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확실하게 책임을 명문화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국가직 전환이 대두가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역적 차별 없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16년 근무하다가 소방청으로 갔습니다만은 저도 서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다 서울하고 같은 소방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도 지역에는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1인 지역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도 2명 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생사가 엇갈리는 소방 서비스를 따르게 받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좀 국가가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문제였고 이건 뭐 대의명분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요. 그 국민이 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추진됐고 지금 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추진은 이번 정권 들어서 17년도에 시도지사하고 대통령께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국가직이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모든 부분에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을 표시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은 너무 부담이 크고 좀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와중에서 그러면은 100% 지방이나 부담하거나 국가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일정 부분 비율을 나누어서 국가와 지방이 분담을 하자라는 것으로 그게 타입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작년 11월 19일 날 국회 본회의가 의결됐고 20년 4월 1일 날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권의 내용은 원래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다른 국가직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인사권은 국가에서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도 소방 공무원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갖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의 일부를 위임해 줄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이제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소속 국가직 공무원,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지금 현재 위임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소청이나 그다음 임명장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제 다른 국가직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인데요. 조직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조직은 시도 조직은 시도 소속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시도 소속 시도본부는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마는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본부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직속 부서로 둔다고 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 하위 법령인 행자부의 지방기구 그 대통령령에도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휘감독권이 좀 이제 명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직화되면서 국가직화의 가장 큰 명분인 국가 책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국가직화가 되면서 소방청장이 직접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현재 올해 국가직 이후에부터 전국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은 소방청에서 직접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국가직화 되면서 국가 대응 체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조직은 시도 조직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조직 체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가직화의 그 변화가 맞물려서 저희가 소방청에서 이제 시도 조직에 대해서 표준 직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직제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 동일한 직제 체제를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그 표준 체계에 맞춰서 전국 시도가 다 따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표준 직제를 통해서 조직을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직 화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부분들이 그 채용 분야를 이제 국가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올해까지만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시도에서 채용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접 국가에서 모든 신규 채용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이제 과연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점이었었는데요. 작년에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지방 간에 협의한 1단계 재정 부담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존의 20%에서 45% 이게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돼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한 5천억 정도 지방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존에 약 3천억 정도 장비 부분은 그대로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8천억 정도의 예산이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한 6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국가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화되면서 부대의 의견이 딸려 있었습니다. 20년 올해 12월까지 21년 이후에 추가로 소요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하도록 한다라는 부대 의견이 명기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를 한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서영교 의원은 21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70%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박완주 의원께서는 75%까지 상향시켜야 되는 안을 또 발의하신 또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11월, 12월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수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국가 부담분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 취지에도 맞고 국가 책임성 강화에도 맞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한 상당 부분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집행인데요. 예산 집행은 21년부터 소방특별회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시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특별회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법에 근거를 둔 소방특별회계에 따라서 회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월 1일부터는 소방특별회계 법에 정한 그 규정에 맞춰서 시도는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또 내려 시도로 아마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 편성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혹시 그 올해 예산 편성이 규정에 맞춰서 편성이 잘못됐던 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추경을 할 때 새로운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시도 소방특별회계는 그 운영권자가 법에 소방본부장으로 그래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특별회계 운영권자가 교육관과 같이 소방특별회계 운영권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되도록 이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청 전하고 개청 후가 보면은 이제 이건 뭐 국가직의 뭐 효과는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직을 전제로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이 이루어진 건 그건 확실합니다. 국가직을 전제로 17년 하반기부터 2만 명 충원이 이루어졌었고 올해까지 12,000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원도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700명의 현장 인력 부족분이 또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충원이 되면은 한 16,000명 정도의 현장 인력이 전국으로 충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이루어진 국가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소방 국가직의 문제는 완벽하게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도 아니고 그리고 신분도 완벽하게 국가공무원 체제를 따른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줬고 재정도 완전히 국가 일반 재본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라는 형태로 특별회계법으로 이렇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자들은 말을 합니다. 타협 임시봉편 아니라고 임시방편 아니라고 말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하여간 엇갈립니다. 평가는 엇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분명히 변환이 이루어져서 아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생각에 가장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 자치경찰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발의된 안으로 보면은 자치경찰제의 경우에는 조직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은 지금은 그 지방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은 그 시도경찰 조직이 지금은 중앙행정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위임받아서 하는 경찰청이 아니라 시도 소속의 시도경찰청으로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고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다니는 단위의 그 일원화된 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도 그 체제로 아마 갈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갈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지금 발의된 안으로 보면은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국가와 시도가 분담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경찰 체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소방하고 비슷한 형태로 특별 회계 형태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직 동일합니다. 업무는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를 같이 합니다. 조직 체계도 단일화된 조직 체제를 갖고 있는 이렇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하고가 어떻게 변화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소방의 변화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방 조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청 같이 소방청, 지방소방청, 소방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치경찰제랑 같이 소방청, 시도소방청, 소방서로 갈 것이냐, 아마 이 두 부분이 아마 논의될 것 같고요. 인사의 경우에는 뭐 국가와 지방이 다 단일한 임용권 형태로 가버릴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국가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분을 확 늘려서 일정 부분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 국가 중앙정부의 임용권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 아마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갈 것 같고요. 다음 처우 개선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직 이후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소방병원이나 수련원 그리고 뭐 공안직 직급체제로 뭐 전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논의가 지나면은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국가직 이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대두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방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뭔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방 재원의 확보나 그다음에 소방 대원들의 그 복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응은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개선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준학동 과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맨 마지막에 소방의 미래는 하고 퀘스천을 써놨어요. 오늘 미래를 좀 확인하러 왔는데 제가 이런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붕어빵이라고 합니까? 모양이 붕어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 문장을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의 국가직화에 국가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국가직이라고 합니까? 모습이 국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국가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극단적이지만 저는 지금 소방의 국가직화의 내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행정학에서 주로 이제 재정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발표하기 전에 준학동 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구체적인 걸 보여.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셔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전국의 현재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 앞에 우리 발표하실 때 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만 명의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입니다. 현재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4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직화되면, 신분이 국가직화되면 순간 그 4조라고 하는 인건비를 국가가 내느냐라고 해야 국가직일 거 아닙니까? 전혀, 제가 극단적으로 전혀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이 이 서울에 아까 뭐 6천 명이 됐습니까? 그 6천 명의 소방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되느냐? 한 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자, 그러면 아까 뭐 인건비 확충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소방의 국가직화를 하면서 국가직 소방 공무원 2만 명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을 확충하는 이 인건비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물론 신규 채용되는 2만 명이 각 지방에 가서 일은 하겠죠. 좌우간 신규 채용되는 이 2만 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앞에 이야기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좀 떼줘야 되는데 여기는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장비구입 빼고 인건비를 주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느냐 하면 45%로 늘려줄게요. 45% 늘려주니까 얼마인가 하면 한 5천억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돈을 준다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줍니까? 기존에 6만 명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소방청에서 생각해 보니까 2만 명을 늘려야 되는데 2022년인가요? 2만 명 늘려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추계해 보니까 소방청에서는 이게 1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45%로 소방안전기업에서 올려더라도 여전히 5천억이 부족한 거예요. 자, 늘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앞에 이야기한 서영교 위원장님이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75% 늘리겠다, 뭐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도 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나 75%를 늘려서 혹시 자, 소방 인건비가 뭐 8천억이 되었습니다. 1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시 소속되어 있는 6천 명의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다. 신규 채용되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에서는 지금 당장 신규 채용되는 국가직 전환 인건비 2만 명, 이 한 1조 추계되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기존에 있는 6만 명의 4조 원은 엄두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 주제가 서울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마른 국가직인데 붕어빵이라고 들어왔는데 야 우리 책임 안 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재원은 부담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 인건비를 뭔가 국가가 부담을 하게 하든가 뭔가 그 방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소방 인건비 늘려줍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 지금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되는 출발부터 국가직으로 왔던 2만 명에 대한 인건비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는 지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우리 과장님이 특이하게 경찰의 동향을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유의해야 됩니다. 원래 자치경찰제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한 10만 명 되는 국가경찰 중에 한 4만 명을 딱 떼내가지고 4만 명을 지방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신분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계속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한 2달 전부터 확 그림이 바뀌었어요. 앞에 가져온 그 그림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직이에요. 국가직인데 서울경찰청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 서울시의 지방자치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돈은요? 돈은 서울시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는 그럼 우리가 엑스트라 버든, 추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원래 지금 경찰청 예산이 10조인데 그중에 한 4조를 떼내가지고 그 4조를 지방에 쭉 뿌려주겠습니다. 그 돈 쓰세요. 그러니까 신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국가직 공무원인데 돈은 경찰청이 지방으로 주면 그 돈을 국가가 쓰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국가 공무원이 지방 사무를 위탁받아서 지방의 돈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만 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독특한 사례고 잘못하면 이상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세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지금 약간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이건 아예 자치사무라고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5%로 인상했을 때 이 인상을 왜 했느냐? 소방 인건비입니다라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2만 명 신규로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장비와 인건비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으로 들어오는 돈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로 다 가버리면 여기에 늘어나는 순간 현재 되고 있는 한 3천억의 장비 구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 장비 구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또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과장님 발표를 잘 들었으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답을 맞춰야 됩니다. 소방의 국가직 전할 때나 맞는 거. 자, 국가직이니까 소방공무원 인상권은 소방청장이 갖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국가직이니까 모든 소방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 물론 모든입니다. 모든. 세 번째, 모든 장비는 국가직이니까 국가가 부담해라. 소방안전교부세 45% 인상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재원 부담은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중에 맞는 게 몇 개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국가직화에 국가가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국가적으로 신분은 전환된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인사권은 여전히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장이 갖는다.
기존의 지방직 기존의 지방직 이제 국가직으로 신분은 전환되지만 보수는 지방이 부담한다. 장비 구입의 부담은 지방이 부담해야 된다. 소방 안전교부세 인상을 통해서 신규로 채용되는 2만 명의 신규 국가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뭔가 지금 우리 정확한 그 시스템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은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소방교부세 인상했습니다. 아 그래 소방에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니까 중앙이 책임지는 거다. 전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되는 국가직에 대해서만 지금 인건비를 고민하고 있지 기존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직 전환되는 인건비를 어떻게 충원할 거냐. 당장 지금 신규 채용해야 되는 사람은 인건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6만 명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 대응 방안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직 전환 인건비에 뭐 쭉 나가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부족 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2만 명이라고 했지만 뭐 19,871명. 자, 그래서 충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예산을 해보니까 지금 완전하게 2023년에 완전하게 되면 한 1조 1천억이 된다는 게 소방청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1조 1천억의 돈이 필요한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만 가지고 하면 어떠는가 하면 돈이 이렇게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45%로 인상해도 5천억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뭐 안전교부세를 75%로 인상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간 인건비도 결국은 이 부족분, 이 신규 채용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방과 관련한 예산이 경상경비, 인건비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돈이 있고 장비 구입비와 같이 애독하게 발생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지출, 반복되는 지출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즉 세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세금과 관련한 소방의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이게 내국세의 뭐 20.3 이래 가기 때문에 이 교부세, 담배세 어쨌든 교부세는 세금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로 써도 좋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세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가 지금 한 3,400억 나오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 2,900억, 한 3,000억을 세금이니까 세금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다 가져가자. 그러면 조금 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거 해본자 한 6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여간 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인건비도 있고 장비 구입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사람은 채용했으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 구입비를 일로 좀 넘기자라는 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조를 맞춰보자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장비 구입비 3천억을 뭘로 메울 것인가라는 게 또 다른 쟁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입니다. 자, 여기 부족 이제 일로 다가왔을 때 여전히 1조는 못 채우지만 뭐 6천억 정도는 충당이 되는데 이 부족분이 여전히 생긴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빨리 소방안전교부세를 75%로 올려주면 좋지만 그건 안 올려주고 지금 재원은 없고 이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장비 구입비를 좀 갖다 쓰자. 그럼 장비 구입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장비 구입비가 줄어들었을 때 지금 청 내부적으로 제가 한번 내부 토론회에 또 제가 냈던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의 국가직화됐는데 지역자원시설 중에 소방 관련 공동시설세, 소방 관련 공동시설을 지역세로, 지방세로 계속 둘 수 있겠는가? 소방의 국가직화인데 지방에 소방 관련 목적세를 준다는 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풀링화해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이 재원을 풀링화해서 묶어서 전국적으로 좀 나눠 쓰자. 그러면 원래 소방의 국가직화가 지향하려고 했던 형평성 기능을 강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는 우리가 쓰지만 일부는 국가에 내놔야 됩니다. 그럼 국가가 그 돈을 다 모아서 공동으로 나눠 쓰자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 기능에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 공통 장비들, 지역 특수성 장비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 그렇습니다.
2011년에 지방 소비세 만들면서 소비세 만드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역 자원 증가한 늘어난 지방 소비세 일부를 내놓고 전국이 나눠 쓰거든요. 그 개념으로 이 공동으로 쓰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 68개 기금이 있는데 서울시도 한 20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있는 적립된 자금들, 돈 쓰지 않고 그냥 적립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으면 화재 유발되는 의미가 있는 기금은 좀 갖다 쓰자는 건데 그게 하나 전력산업기반기관입니다. 이 전력산업기반기관에 거의 뭐 매년 5천억 정도가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좀 낮추든가 뭐 필요한 세출을 마련해라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돈이 남아도니 소방 화재 유발이라는 관점에서 좀 쓰자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 그렇게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면 그게 소방발전기금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있듯이 중앙에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두든가 기금을 주는데 특별회계는 주로 세금이 연동되어 있을 때 목적세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이런 신축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에 기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발전기금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풀링해서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소방의 국가직화라고 했을 때 신분이 바뀐다, 뭐 인건비를 충당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의 국가직화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것도 필요해야 됩니다. 소방 장비의 과학화, 소방 인력의 정예화 이런 어떤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없이 그냥 내부의 신분 문제, 뭐 내부의 재원 조달만 가지면 국민들이 저는 납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발전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풀링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화재보험료도 좀 받을 수 있고 일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입도 받고 또 고층 빌딩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고층 빌딩인 경우에는 일종의 재산세를 추가를 해서 그게 소방의 재원으로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면서 세출에 장비 그다음에 이 인력의 정예화 이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었을 때 소방의 국가직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신분 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갈 때는 뭔가 우리 소방이 과학적인 화재 진압을 한다. 또 인력이 고급화, 정예화되었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와 갈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쓰자라는 게 관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중앙정부, 제가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지금 자꾸 인건비 증가, 인건비 보충 이러니까 현재의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생각하는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 충원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2만 명에 대한 인건비의 문제고 이런 차제에 장비의 고학화,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그럼 소방의 국가직화라는 이 주제하에서 지방정부는 뭘 할 것인가, 서울시는 뭘 할 것인가라고 보면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던 이 비용을 국가가 다 전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재원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지방에 근무하는 소방직에 대한 인건비를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진정한 이게 소방의 국가직화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도 돈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그런 생돈을 내고 싶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겁니다. 재정 중립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국가가 이미 서울시에 주고 있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고 있는 돈인데 소방 인건비는 어차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할게. 기존에 주던 거 안 준다 이렇게 맞바꾸게 할 거예요. 그래야 중앙이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재정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 기능이양, 사무기능이양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지금 구조로서 갖추고 있다. 재정중립성인데 제가 낸 아주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서울시 말고 저기 강원도나 이 타 지역들 서울시가 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서울은 분류부 단체인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는 단체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받는 것 중에 지금 그 정부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인건비는 그 교부세에서 깔아. 그렇게 되면 중앙은 어차피 퉁 쳐주고 있는 교부세하고 이렇게 상계시키면 되거든요. 아니 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내려주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과거 우리가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서 교육 공무원은 봉급 교부금에는 있었습니다. 교부금에 칸막이를 쳐서 인건비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는 소방교부세에서 소방 봉급 교부금으로 딱 칸막이를 쳐서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부담하고 있던 인건비를 교부금으로 상쇄시키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불교부단체거든요. 보통 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생짜로 지금 한 8천억 그 인건비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설득 가능한데 서울시가 쟁점입니다. 앞에서 서울시가 모범이 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풀어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아직 솔루션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정 부담 중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 문제고요. 소방 봉급 교부금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소방 특별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뭐 이런 세입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건 빼겠습니다. 이 소방안전 특별 회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겁니다. 세금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로 쓰는 게 안정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 그다음에 세금이 아닌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 구입비와 같이 애도하게 발생하는 걸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걸 전제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거는 뭔가 국세인 조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향후 가져가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풀링화해서 쓰자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가직화로 됐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소방부는 아예 국세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징세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에 맡겨놓는다면 풀링화해서 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재원 구조에서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개정을 구분하면 인건비는 세입은 소방 봉급 교부금 만약에 국고가 준다면 이게 미래입니다.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미래입니다. 소방 봉급 교부금이 만들어져서 국고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여기에 인건비 개정으로 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인건비 관련 경상 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는 국고 보조금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는 하는 것이고 특히 폴링화에서 중앙정부 소방청이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전국적 공통수요 또는 비교적 소방력 지수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 전국에 어디에 있던 국민이든 이 정도의 안전은 저희들이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준을 가져가기 위한 것은 국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장비들, 특수수요는 여기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처럼 지역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국가 차원에서 풀링화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논의는 토론 시간에 정리를 할 텐데 마치면서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리해야 된다. 특히 지금 논의 중에 원래 있던 6만 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처우 개선과 별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건비라는 부분은 2만 명 신규 처음부터 국가직으로 출발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의 논의고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자는 것이고 현재 있는 6만 명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6만 명에 대한 인건비 사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지금 중앙에서 뭐 인건비 늘립니다 했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고 착각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향후 우리 지방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 장비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미리 좀 아이디어를 내시면 국가적으로 큰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상당히 전문가 답게 내용도 충분하셨습니다. 우리 소방 장비의 과학화, 소방 인력의 정의화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데 나 조금 있다가 이제 토론회 할 때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좌장 우리 발제자 토론자를 단상 앞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토론회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는 제 우측에 계신 이용주 교수님 그리고 좌측으로 박종훈 교수님, 서영배 소장님, 이정희 교수님 순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 앞에 그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회라든가 이제 했던 부분은 좀 작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직이 된 만큼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잘못하면 우리 저희 논의하기도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뺏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좀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울시 집행부와 좀 논의를 좀 진행을 좀 해나가야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어차피 결정이 뭐 기재부라든가 행안부랑 논의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우리 서울시의 이 소방 공무원들 관련된 부분이 좀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 그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그 소방특별회계 관련해 관련 조례를 좀 개정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되고 그다음에 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제 그 인건비 부분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 저희 서울시의회가 좀 할 수 있는 부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용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토론이 그동안에 국가직화되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 또 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굉장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분들이 이제 이미 국가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동안의 소방의 수건 사업 또 혹은 그동안의 소방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국가직화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또 믿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국가직화 자체가 사실 목적은 아니거든요. 국가직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거나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방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런 국가직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또 뭐가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소방방재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가 사실 이런 국가직화와 또 지방직화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그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계약에 의해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국가직화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은 뭐냐면 이 학교에 다니시고 계신 서울 소속의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직화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 학과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서울시 소속의 소방공무원, 지방직 소속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직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소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올해 이후에 국가직화가 된 이유가 된 이후에는 어떤 문의를 많이 받냐면 타 시도의 소방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국가직화가 됐는데도 서울시 소속의 공무원들이 다닐 수 있다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이런 소방 공무원들도 똑같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도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국가직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방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서 상향 평준화되는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그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것들은 또 그런 수준에 이르를 수 있게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국가직화를 통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또 보완해 나가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현장에서 혹은 또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화를 통해서 사실은 타 시도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지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허메로 이제 앞서 쭉 설명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 전국 소방에서 가장 좋은 여건에 또 가장 좋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서울시와의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광역 지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국가직화가 됐건 안 됐건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잘 운영이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런 모습이 좋을 때는 좋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장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들이 서울에서 대부분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부분 형태로 재정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당장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전에 소방에 지원했던 만큼의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편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이만큼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넉넉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러한 관계들이 과거에 지방직이었을 때는 어차피 한 식구였기 때문에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대한 의무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편으로는 핑계대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야, 너네는 국가직화가 됐으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책임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소방에서도 좋게 생각하면 국가직화와 지방직화의 양쪽의 좋은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중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돌아가지 않을 때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정말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국가직화면 국가직화답게 아까 앞서서 설명한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독립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되겠다. 아까 이제 김학동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제 언젠가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아마 정책들은 굴러갈 텐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가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의 도덕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국민한테 안내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년 내후년이 돼서도 야, 아직까지 예산권을 가져오지 못했어? 아직까지 인사권도 또 위임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를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이를테면 법령에 대한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어야 소방의 조직에 관련된 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국가직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 소방 같은 경우에 또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국가직화 좀 이제 좁혀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서울 소방에서의 역할이나 노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국가직화로 분리가 돼 있어. 한마디로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독립해서 집을 사서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새롭게 살림을 차리려니까 아직 돈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제대로 못 쓰고 하니까 원래 새들어 살던 집주인한테 돈도 좀 빌려주고 계속 좀 내주고 지원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입장보다는 오히려 서울 소방에서 서울시와의 지금처럼의 관계, 예를 들면 지방직일 때의 이런 관계라든지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화가 되면서 시와 어떤 식으로 협조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협업 관계라든지 또 역할들을 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전과 같은 동일한 지원 또 그보다도 상향된 지원 또 좋은 관계들을 계속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서울 소방에서의 어떤 소방에 대한 이제 국가직화가 되면서도 국가직으로서 혹은 또 그러면서도 지방의 어떤 핵심적인 재난의 조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이나 지금 현재 또 지원을 받는 부분들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을 또 확실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방청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직화 이후에 이를테면 이제 정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가직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큰 그림 이를테면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는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계획이나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고요. 또 세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것저것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요. 또 뒤에 다른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들 또 말씀 발표 듣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저기 그 이원희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아마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소방 그 기존에 있던 소방공무원들 4조 원에 해당하는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내려줬을 때 그 봉급 인상 부분을 그 저희가 그 서울시 같은 경우 불교부 단체로 지금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서울시가 불교부 단체, 말은 불교부 단체, 실제는 불교부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 교부세 폐지에 따른 그 보통 교부세 특례라는 부칙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는 1년에 몇 천억에 해당하는 그 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를 저희가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그 봉급 인상 부분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지방 교부세법만 실어만 준다고 하면 그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담론 자체가 너무 좀 커져버리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의회 그 저희가 할 부분을 떠나서 중앙정부 소방청하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을 저희 시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좀 형국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토론 그 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소방 특별회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예산을 하는 과정을 딱 보면 소방안전 그 특별 교부세가 그 양이 좀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은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힘들다고 하면은 소방 우리 회계부터 먼저 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서울시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이 반기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데 가장 안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을 해서 소방 특별 회계를 좀 줄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논의 중에 하나였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저희가 그 상수도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있고 부본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거든요. 실제로 본부장이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땐 부본부장이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또 보니까 이번에 인원충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만 명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적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 구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좀 인원 충원되는 것 자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데 구국 우리 대원들 같은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좀 내용들을 좀 이렇게 토론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정훈 교수님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한 10여 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들과 서울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그 근무 환경 차이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소방으로부터 받는 그 혜택에 있어서 서울 시민 또 지방에 있는 도서 지역에 있는 시민 주민들과의 그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다음 책임성을 가지고 소방 조직을 국가직화하고 소방 공무원들도 이제 국가직 신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참 좋은 우리 소방의 발전 방향, 특히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의식 또 책임성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준학동 담당관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이제 32페이지 그 내용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 대단한 그 우리 선진국화가 돼가는 그런 소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소방에 근무할 때 이런 형식으로 소방이 변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게 꿈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몇 년간에 걸쳐서 현실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이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방의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과 지방의 그 소방의 장비라든지 인력 또 활동, 소방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전 국민이 똑같은 소방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특히 첫 번째 그 임용권의 문제,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임용권이 그야말로 모순만 국가직이다. 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국가에서 임명한 소방공무원이 있고 또 지방에서 임명한 소방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재정하고의 연계가 될 텐데 그 재정을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보전해 줄 것인가.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가 좀 넓은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지방 소방 재정 지원 및 시도 특별 회계 설치법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봐도 이 국가가 뭐 좀 이렇게 부담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또 없어요. 대부분을 지방에다가 어떤 재정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그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방안전교육서라든지 또 뭐 응급의료기금 이런 것들은 상향될 수 있지만 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소방청 내부에서도 우리 소방의 그 중앙에서도 이런 세원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해서 이제 뭐 화재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전기, 가스 또 자동차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을 해서 세원을 좀 발굴함으로써 국가의 좀 재정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방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임용권이라든지 또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관악소방서장 서영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방관 국가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현 시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방관 국가직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미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소방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총력 대응 체제를 확립하며 소방 간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복지 혜택 마련이라는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직원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잘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직이 되었으니까 뭐가 좋아졌는지 또는 어떤 걸 개선해야 한 그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피부로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그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변화를 좀 주고 복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채용 공고를 하고 필기 시험을 거치고 체력 시험, 그다음에 면접 후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신임자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단계별 절차 중에서
적성 또는 인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인재상, 사실 예를 들어서 인간미가 넘치는 슈퍼맨이라는 걸 인재상을 둔다면 여기에 맞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적정하고 꼭 필요한 소방 공무원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하고 아직 대중적으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AI 면접 방식 등을 통해 가지고 훨씬 객관화되고 정밀한 면접을 실시해서 면접자의 인품이나 언행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제 소방관으로서 임용되고 업무를 하고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도 인사 관리와 보직 관리를 하고 또한 이제 공상이나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소방관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높이면 국민에 대한 최고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서 직급 체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계급이 사실 지원 기관의 장보다 낮고 현재 각 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의 계급이 센터장하고 동일해서 재난 현장의 지휘 조정 통제 및 이런 역할들에 대한 업무 수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계급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요? 행정조직 체계에서 상급자의 이러한 지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 서장에 대한 직급 상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사실 각 시도 본부 마찬가지가 있는데 부본부장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본부장도 함께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소방서 현장 대응단장의 근무 체계가 일근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대 근무 쪽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한 9시간을 서장뿐만 아니라 각 과장이나 대응 단장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대응 사고가 발생을 해도 신속하게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야간 15시간 동안에는 일반직 6급에 해당되는 소방경 지휘팀장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 구급대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구급 민원하고 활동 시간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하고 병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적인 부분들도 있고 음주폭력 행위자들에 의해서 구급대원의 피로도가 현저히 높아졌고요. 사기는 사실 바닥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급 품질 서비스가 좀 저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어쩌면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체계상 센터장이나 센터 진압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전문 구급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하위 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조직 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급 수요가 많은 곳은 이 구급차를 좀 늘리고 피로가 누적된 구급대원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라도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장 구급대원들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이송할 병원조차도 지금 선정을 못하고 6시간, 8시간씩 최근 들어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병원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송을 해줘도 또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미력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 평가 시에 소방공무원 또는 구급대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평가에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은 다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소방 국가직을 위해서 소방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해서 소방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재정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발표해 주신 이온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방 발전 기금이나 소방 기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소방 국가직이라고 하는 이슈가 막 이렇게 미디어나 언론에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사실은 행정학자들, 많은 행정학자들이 이게 소방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지방 서비스고 시민 체감형 어떤 서비스인데 이걸 국가직화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론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또 이런 방송에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국가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그 국가직화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했느냐,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느냐,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뭔가에서 지금 현재 소방 서비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 품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직화를 이제 했을 때 이 행정 공급 체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직 인사 또 재정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라 하는 그런 논의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한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좀 초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좀 논의는 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성과 평가 시스템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소방 서비스의 어떤 기존의 형태 그리고 그 품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떤 디멘전에서 크게 품질이 향상되고 소방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퍼포먼스 리뷰를 과연 이제 국가직화 됐을 때 어떤 주체가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할 것인가. 또 이제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스폰스 하는 때 초점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소방 활동에 있어가지고 뭐가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기보다는 불이 처음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관리 감독 또는 폴리싱 이런 것까지 좀 더 해야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정책 개입,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성과 평가를 하기가 까다로운 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면 사실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부서가 과연 그 일을 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형태의 리스폰스에서 나가서 더 선제적인 어떤 문제를 먼저 디텍트하고 그걸 관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소방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 체계가 먼저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해경 등에 비해 빈약한 조직 체계의 원인이 소방청의 의지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힘이 없는 건가요?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준학동 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현장 인력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현장 인력 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책 부서의 기능이 좀 미흡했는데 소방청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관련하고 감사 관련 신설 부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조직도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직 부분도 저희가 올해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법령을 새로 제정해서 소방청하고 시도 조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직회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 둘 다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지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많이 적립하고 적게 쓰는 구조가 되어 과연 서울시가 동의할지 의문시됨. 서울시를 설득할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인건비는 부처 간 동의, 협의 말고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까지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계속 다시 반복해서 한 질문이 서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들 미리 그 준비가 안 돼서 큰 그림을 자꾸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거기도 답변을 할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 지금 우리 소방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오랫동안에 소방은 옛날 경찰서 소속의 한 부서였습니다. 또 내무부 시절에 민방위재난관리본부의 소방국이었습니다. 소방이 소방의 이름으로 정책을 만든다든가 사업비를 만들 수가 없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획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방청이 신설되고 소방의 국가직화된다는 게 어떤 이런 기획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우리 신분 전환뿐만 아니라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크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의 기능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네 단계로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소방은 화재가 나면 진압하더라, 구조구 받으라고 하는 진압 요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대응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방과 대비 기능이 강화되면 지금 이런 기획 기능이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야, 조금만 어떤 예산이 문제가 생기면 소방부터 예산 줄이더라. 이게 이제 사람 위주로 가는 거고 사업비가 별로 없으니까 조그마한 사업 하나 없애버리거든요. 이런 체제에 이번에 소방의 국가직화라는 것은 저는 신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기능 수행상 우리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장비의 과학화, 인력의 정예화 이런 예방 대비와 관련한 기능들이 앞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서울시는 소방의 국가직화에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맨 처음 이 세미나를 주재하실 때 서울시가 불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향 평준화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이 문제가 제기된 출발점을 잘 보시면요. 소방방재청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시점을 보시면 2004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왜 만드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안전기능의 종합화였거든요. 이번에 소방의 국가직화를 확 앞당긴 것은 뭔가 하면은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주변에 있는 타 시도에서 와서도 행정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소방은 국가 차원에서 좀 관리하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국가직화되지 않았지만 협조했거든요. 소방본부장이. 국가직화해서 된 게 아니라 지방직으로 있을 때도 얼마든지 행정 지원은 가능한데 우리가 국가직화로 하는 그 분위기를 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국가직화가 갖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해야 이 효과를 극대화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상수도는 부본부장이 있던데 왜 소방은 부본부장이 없냐? 이 소방은 지금까지 계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계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직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소방도 국가직과 지방직끼리 있는데 부본부장급은 아마 국가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좀 국가에 좀 건의를 할 뻔했는데 국가직과 할 때 지방 그 지역별로 부본부장을 두자라는 건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고. 소방들이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과도기에 얼마든지 이런 건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되면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 여지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에 과도기에 좀 많은 이런 인력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서울시의 경우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뭔가 하면은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앞에 아주 의원님께서 정말 소방 공무원들 들었으면 감사할 이야기들이에요. 조금만 재정이 줄어들면 소방부터 건드리더라. 별로 표가 안 나니까 그냥 소방 직원이 소방 공무원이 가서 불 끄면 뭐 표가 안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방 관련 예산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에서 앞쪽에 예방과 대비 쪽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쪽이 장비의 과학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로드맵입니다. 서울시 소방안전관리 로드맵 5년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시가 도달해야 될 어느 목표치를 정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재정 소요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매년 그냥 예산 과정에서 투쟁으로 따오려고 하면 안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대응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소방안전 로드맵 몇 년 이걸 만들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지금 제일 관점이 현재 지역에 있는 이 6만 명의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는 복리 후생이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사실 소방이 출동하게 되면 출동비를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출동비를 안 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게 다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직과의 혜택에서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간 이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역에 있는 분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돌파구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소방봉급 교부금으로 이렇게 떼내서 옛날 교사봉급 교부금 하듯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재정 중립성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보통 교부세도 사실 분권 교부세 그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는 재정이 좀 여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안 되거든요. 뭔가 엄격하게 그 재정의 견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에는 사실 조금 아직 저도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중앙이 줬던 지원 부분과 서울시의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상계할 수 있는 걸 제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 아니 지금 서울이 그동안 썼던 건데 중앙이 일부를 떼내면 서울은 재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다. 이 독일의 수평적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사는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바로 돈을 주는 수평적 조정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이념적 그 구호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 서울시가 지역자원시설세 못 내놓겠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소방이 국가직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로 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세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징세의 효과성을 본다면 지방세로 두는 게 맞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지방 소비세의 일부를 지역 상생 발전 기금에 넣어서 지역으로 풀링화해 쓰듯이 저는 얼마든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방의 국가직화라는 이 주제 하에서 정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 정진수 의원님 노력으로 이런 자체 세미나인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시도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몰래 의도했던 솔루션에 대한 답은 좀 많이 못했지만 저도 계속 좀 노력하고 이런 어떤 지역 단위의 노력이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이영주 교수님. 예, 아까 이원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가직화가 되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가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자체들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 반대 의견들을 상당 부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직화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독립을 원해서 독립을 했으면 거기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소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겁니다.
현행 유지 혹은 또 이거보다는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앞으로 또 지금 현재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크지만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인사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소방위라든지 소방장, 뭐 소방경의 인사 족체가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직급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인사 체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사나 또 이를테면 인건비의 부담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다른 분들 대부분 국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이나 또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들은 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 어쨌든 소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방을 또 챙기고자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소방 예산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싶다, 프로텍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방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들을 소방에서 전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뭔가를 정확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뭐 조례를 통해서 뭔가 기준을 정해서 소방 예산은 확실하게 소방에서 다 쓸 수 있고 자체적인 편성권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권을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할지 그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치단체장과 또 시의원들이 소방에 항상 긍정적으로 소방에 좀 더 소방을 더 챙겨주고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의 요구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에서도 좀 서울 소방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계속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노력하는 자세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 마무리 제가 자장으로서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울산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터졌을 때 정치권 반응 그거였거든요. 왜 사다리차가 없냐. 그리고 그 우리 소방 공무원들 그 화재 지나간 다음에 그 휴식하는 차량이 뭐 다른 곳에 있는데 왜 안 데리고 왔냐 이렇게 왜 안 가지고 왔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다리차 사는데 예산 투여했으면 다 있겠죠. 근데 보통 때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어떤 사건 터지고 나면 관심을 가지면서 왜 뭐 없냐, 왜 안 만들었냐, 왜 구입 안 했냐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방안전 교부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소방안전교부세 있을 때 그때 국회 그 담당 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담배세를 2,000원을 인상을 하겠다 끝까지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타협안으로 냈던 게 그때 정청래 국회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열악한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소방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오랜 기간 이게 필요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게 소방안전 교부세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됐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그 소방에만 쓰기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소방안전 교부세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을 그 시행령하고 규칙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정권에 따라서 은근슬쩍 막 바뀌더라고. 안전에 더해달라고 만약에 시도해서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소방과를 조용히 이렇게 빼가지고 저쪽 안전으로 좀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이원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교부세 형태가 됐든 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내려주는 게 맞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교부세에다가 그 부분을 실어가지고 특례 조항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분권교부세 관련된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 유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그 토론을 개최한 이유인데요. 자꾸 이제 서울시에서 좀 죄송한데
그동안에 그 저희 각 시도는 국가직 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시도의 특징을 전부 다 하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의적인 큰 목적, 대승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서 좀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직화가 됐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각 그 서울과 경기가 지금 각각 특징이 틀리거든요. 이제 면적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소방 수요도 아마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그 주제를 발굴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또 노력해 나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직 돼 있는 부분과 우리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재 구조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향후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저는 이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직화에 가장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진행한다든가 해서 가장 그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좀 선도적인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장시간 우리 고생해주신 발제자분들과 그 토론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